시작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정점은 지났다라는 인식 속에서 지난주 우리 시장 그래도 상방 쪽으로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피는 상승의 탄력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뒷심을 잘 발휘하면서 상방 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8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요. 원전과 LNG, 방산주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코스피와는 상반된 흐름 가져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에 1% 넘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미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0.5%에서 0.7%가량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주 5거래일 내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강등 소식 전해졌고요. 오늘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힌트와 전략들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두 가지 살펴보면서 이 이슈들과 함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들,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 풀어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개장 워밍업 바로 출발해 볼게요. 강지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양국 간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죠. 이에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잃으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상승하면서 2,626선에 거래됐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제약바이오주와 2차전지주가 약했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725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2,82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혼자 2,354억 원 물량을 담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국내 의료 서비스 이용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진료 과목은 바로 피부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무려 123% 증가했고 월간 기준으로는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의 소비 금액이 가장 높았고 미국인과 일본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또 미용기기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들 역시도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컬처에 힘입어 우리 미용기업들의 매출 증가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관세 리스크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꼽혔던 화학주가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부진뿐만 아니라 고유가와 대규모 증설까지 일명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1년 사이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화학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화학주가 올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세에 대한 긴장감을 아직까지는 놓을 수 없는 만큼 화학주의 주가 향방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투톱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0.87% 하락하면서 5만 원대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2% 상승했습니다. 이날 특히 2차 전지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5.37% 내리면서 시총 3위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게 국방 예산을 GDP의 5%까지 늘리라고 압박했죠. 여기에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방산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하나시스템이 5% 넘게 뛰었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2.3%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금융주와 제약바이오주는 별다른 이슈 없이 대부분의 종목이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날장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은 삼양식품이었습니다. 강력한 해외 수출에 힘입어 1년 사이 매출이 4배나 뛰어 올랐는데요. 이날장에선 무려 19% 넘게 치솟으면서 황제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투자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진 않았는데요. 이날도 역시 대중관세 인하에 대한 안도감과 또 미국이 유럽과도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는 0.7% 올랐고 낙스닥 지수는 0.5%, S&P 500 지수도 0.7%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메타와 애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시총 2위에 다시 등극한 엔비디아는 0.4% 소폭 올랐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AI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 상승했습니다. 이날 치폴레 CEO를 이사회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주가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애플은 0.09% 소폭 내리면서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중국에서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내놓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 중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국내외 증시는 변동성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에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쏟아질 다양한 이슈에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 또 우리 미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상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공유를 하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까지 챙겨가시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에 오르긴 했어요. 3대 지수 모두 오르긴 했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좋은 수치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표 자체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을 정도로 굉장히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네. 현재 현물 또 부분에서 현실 경기가 아직은 받쳐주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장중에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타났지만은 현재 관세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신용 등급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또 조정에 대한 빌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를 꼭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체크를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결과물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또 결과물 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경제지표 일정들은 체크를 꾸준히 하시면서 국내 증시가 그에 대한 반응을 또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강등됐다라는 소식인데요. 피치와 S&P에 이어서 무디스까지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이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박탈을 했습니다. 이게 또 주말 사이에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슈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또 뉴욕 장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재 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또 다르죠. 사실 S&P 그리고 피치에서 이미 하향을 했기 때문에 무디스도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실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들의 또 호조를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은 이러한 정책을 또 앞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어쨌든 이 재료 자체는 부정적이다라는 체크를 하시면서 사실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 선물 지수도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후 갭 하락해서 오늘장 또 시작한 상황인데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하락했던 구간 완벽하게 올라서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수출주들과 이전에 또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에는 일부 조정을 보이는 모양새였죠. 소비주들을 비롯해서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관세 수혜주들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 변화가 또 다시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이번 주가 되어야겠고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 반응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유리하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낮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미국의 부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주들, 또 소비주들, 경기 방어주들, 관세 수혜주들까지 확인해보는 이번 주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내가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들까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주고 계시니까요. 에릭 마스터님과 지금 바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지금부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개장 전 이슈 전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장 전 이슈는 전력 설비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건설, 데이터 센터 이야기만 나온다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게 또 이 전력 설비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 재료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픈 AI가 다시 한번 이번 사우디 일정을 소화하면서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건설 지원에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이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AI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 설비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죠. 사실 이전까지 원전이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든지 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꾸준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꼭 가지시고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 두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지만은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주가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종목을 집중하셔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차트부터 살펴보자면 가장 대장주의 형태를 띠고 있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갭 상승한 이후에 일부 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양새이지만 보시다시피 일정 구간 잘 지지를 받으면서 갭 상승했던 구간을 내려오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개 이러한 형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시황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외국인의 또 수급 이탈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날 5월 15일 갭 상승했던 구간 모두 반납하지 않고 여전히 위쪽에서 머문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거래일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이번 주 체크를 해보시면서 사실 현재 구간에서 또 접근을 하기에는 보시다시피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 전력 설비 섹터 자체가 꾸준히 좋다라고 한다면은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장주의 또 역할로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 차트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저항대 부근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시장 흐름에 의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그리고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반면에 현재 또 전력 설비주들 중에서 하나 정도 고르고 계신다면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겠죠. 조정을 염두에 둔 또 전략을 세우신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낙폭을 보이더라도 좋은 결과로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사실 고점 부근인 25만 원 선 부근에서 유지를 잘 받는지 혹은 돌파 시도를 하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선 아래쪽에서 쉽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3,000원 부분에 저항대 그리고 위쪽의 매물을 쉽게는 뚫지 못한다라고 좀 감안을 하셔야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간
또 행보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랫단에 11,00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고점 12,000원, 13,000원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역시 전력 설비 관련해서 그리고 전선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잘 유지가 되면서 주가적으로도 현재 머물고 있는 행보 구간을 잘 유지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이 뭐 실적을 소화하면서 각기 다른 위치에 있고 조금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앞으로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또 시그널 포착 종목을 한 가지 준비했죠.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또 뭐 원전이 치고 나가고 있는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고 테마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마지막에 준비되는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전력 설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픈 AI가 사우디 일정을 소화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풀이가 되면서 AI 시장의 영향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는 수혜가 되는 이슈가 되겠죠.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 대장주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효성중공업입니다. 고점 돌파한 후에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는데 갭 상승 이후 이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은 했지만 일정 구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 추가적인 상승이냐 박스권이냐의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들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자리가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겠죠. 후발주 찾아볼 예정이고요. LS 일렉트릭도 저항대 부근에서 현재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강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모멘텀 여전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주셨던 대한전선 역시나 저항대 부근에 도달해 있죠. 돌파가 나온다면 또 직전 부근의 고점 부분까지는 또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종목들, 제대로 된 공략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통해서는 이 후발주 정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된 종목과 전략으로 접근해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곳에서 방송 이후에 자세한 전략들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 재건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최근 이슈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상황이 뭐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또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이고 테마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주말간 또 기대를 모았던 이런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상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꾸준히 이런 외교 중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들이 특히 이 우크라 재건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 밖에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나 좀 고려를 해야겠죠.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관련해서 대선을 앞두고 농업 관련된 재료도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특정 종목들 뭐 두세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또 실적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결과로서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 할 수 있는 관련주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으로 하단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조금의 긍정적인 이슈만 나와줘도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사실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 대표적인 종목 대동 그리고 TYM 마지막으로 대동기업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관련주 두 번째 개장 전 이슈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된 이슈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이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을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주가적으로 현재 하단에 있는 종목들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세 가지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대동과 TYM, 대동기업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차트상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좋은 또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상 흐름 봤을 때도 장기 평선 위쪽에서 여전히 안착을 하고 있죠. 큰 구간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 그리고 위쪽으로 13,000원대 부근에 박스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나와줘야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부터 조금은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 재건뿐만 아니라 농기계, 로봇, 기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순환매 그리고 시장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 순서가 또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구간이죠. 11,500원 부근 강력한 또 저항대로 작용을 한 구간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11,500원 구간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돌파를 해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13,000원 부근까지 돌파 시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난 2월 13일 이후에 이렇다 할 거래량 실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받는 양상인데 현재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시장 전반적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동 먼저 살펴보셨고 TYM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죠. 결정적으로 북미 시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정 대선 후보의 농업 관련된 정책 역시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테마성 재료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형태이니까 관찰을 해보는 종목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또 다시 이번 주 강력하게 돌파를 한 이후 잘 지지를 받는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구간, 행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6,500원 부근에 또 고점 부분까지 종목 고점까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여지니까 최근 들어왔던 거래량 바탕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동그룹 관련해서 대동기업 또 그룹주로서 갖고 있죠.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대장주의 형태를 띌 만큼 굉장히 변동성도 강하고 탄력성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끼가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 저점 잘 지탱을 한 이후에 거래량 질렸습니다. 4월 22일 거래량 실린 이후에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왔던 수급 그리고 거래량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저점 잘 지지받으면서 위쪽으로의 시도를 할 수 있는 차트상 흐름이고 시황적인 흐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또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이슈 나왔을 때 좋은 결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농기계 관련 종목들 유망하다라고 하시면서 관련 종목들도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대동 살펴봤습니다.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농기계 관련 재료 그리고 로봇 관련 재료도 함께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정책이나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수 있는 종목으로 내 관심 포트 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TYM, 테마성 재료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최근에 이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나온 이후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추가적인 조정 구간 이후에 고점 부근의 돌파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차트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주셨던 대동기업,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대장주 형태로 움직일 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저항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수급과 거래량을 여러모로 감안을 했을 때 지지를 받으면서 위쪽으로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이 순환매 도는 시장 안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종목들 내가 관심 포트에 담아두고 이런 끼가 나올 때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 마스터님과 함께 공략해 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관련주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5월 19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세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2610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출발 상황보다는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97%,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1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부터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지만 지수를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6,000원 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0만 1,000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 올라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룹주들, 완성차 기업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반면 하락합니다. HLB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모두 2% 넘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반면에 펩트론 오늘 강합니다. 2% 넘는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휴질과 클래시스, 미용기기도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를 조금 누를 수 있는 부정적인 재료들이 주말간 나왔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보여지고 있는 형태에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자체는 투자 심리에 조금은 부담이 되는 재료이니까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구간에서 또 낙폭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 머무는지 지지를 받는지 혹은 회복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 또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겠죠. 지금 보여지는 형태로는 어쨌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주 그리고 지난주 강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SK 이터닉스라든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이 집중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보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시장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지수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느 지점까지 또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는지 혹은 회복을 하는지 체크를 해 나가시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살펴주셨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정책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정책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또 지지를 잘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조종에 갑자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장 후반까지 또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가져갈 만한 종목은 있겠죠.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통해서 오늘 이 시장에서 가져볼 만한 종목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매주 이렇게 에릭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잡아주시는 시그널 포착 종목, 그리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주시는 공략주들 꼭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상승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살펴주셨던 BHI라는 종목이 상승률 최대 상승률 기준으로 93%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렇게 주시는 종목들만 잘 잡아보셔도 마스터님의 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93%라는 BHI의 수익률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리뷰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살펴보죠. 네, 이 정도 상승률은 사실 종종 나오는 결과이고, 조금은 주가적인 형태 그리고 시장의 형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시해드렸던 4월 17일 주가 형태 27,000원 부분에서 가이드를 드렸는데, 차트상 흐름 저항대 부분에 도달을 한 형태였죠. 조금 부담이 된다 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시장의 흐름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잡아드렸습니다. 거래량 역시 또 굉장히 추가적으로 실리면서 오늘 장에서 그리고 이번 주 일부 조정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또 조정이 잦고 종목들의 등락이 거듭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짧은 구간을 공략하는 전략을 많이들 가져가시는데, 시장 흐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 BHI와 같은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바로 그 종목을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BHI가 급등하기 이전
이전에 지금의 또 주가 위치에 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93% 상승을 하기 이전의 위치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흐름상 이번 주 가격적인 조정을 일부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만 방송 시간이 짧고 자세한 전략들은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송 대략 10분 정도 남았는데 늦지 않게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준비한 또 시그널 포착 종목 자세한 전략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BHI 무려 93%라는 상승률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가져가셨습니다. 단기적인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안에 있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끌고 가시는 것도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타점까지 분석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저항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재료를 가지고 상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93%라는 상승률을 한 달 안에 만들어낸 종목이니까요. 지금 오늘 주실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도 이만큼의 상승률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BHI 같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 다 전략까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 전력설비에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재료도 모멘텀도 탄탄한 이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력설비 지금 구간에서 가장 유망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실적 시즌을 소화하면서 기업들, 특히 종목들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양상을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해서 실적이 증명하는 테마이다라는 부분이 특장점이 되겠고 미국 관련해서 관세가 여전히 시장을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변압기 대미 수출액이 74%로 또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 4년 만에 10배 규모로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관세 굉장히 또 완화가 되어 가고 있죠. 현재 또 업체들이 현지 투자와 생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우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흐름도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오히려 기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력 설비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또 지점을 선점하고 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섹터 또 특징뿐만 아니라 시장적인 흐름도 받쳐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기반으로 신재생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또 개발하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든지 간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내 상황과 오픈 AI로 대표되는 빅테크들의 이어지는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모멘텀까지 긍정적인 모멘텀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전력설비 또 종목군 내에서도 굉장히 치고 나가는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죠. 현재 갖고 있는 수주 잔액만 해도 하나 기준으로 약 8조 원 이상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 소화를 했고 2분기 이어서 25년도 내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실적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이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특징적으로 국내 최대 용량의 위상 조정 변압기 제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8월에 미국에 또 제공을 할 것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일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모멘텀들 긍정적인 모멘텀들 그리고 주가가 상방으로 향할 수밖에
뽑다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정도를 살펴드렸고 차트 흐름 살펴보셔야겠죠. 일봉상 형태 고점 저항대 부근에 도달을 했습니다. 가격적으로 36만 5천 원대 도달을 한 형태이고 오늘 사실 조금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 또 유념하시기보다는 고점 그리고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거 체크를 하셔야겠고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장 초반 나타나고 있죠. 장중에 뭐 되돌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수급 이탈을 통해서 아랫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가격적인 조정을 또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시장이 살아남에 따라서 이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께 앞서 보셨던 BHI와 같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큰 구간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 형태도 봐야 되는데 주봉상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설비 관련 주들처럼 장기 평선 그리고 조금은 위쪽에서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여전히 횡보했던 그리고 꾸준히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또 머물러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은 현재의 박스권 고가 기준으로 고점 기준으로 36만 원대 중반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말씀드린 이러한 지금의 차트 흐름을 이용한 전략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박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장중에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 가지고 전략 나갔을 때 놓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전력설비 하면 실적이 증명하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와 관련된 테마 계속해서 종목 정책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모멘텀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전력설비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오신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주셨습니다. 수주 잔액만 해도 한화로 약 8조 7,500원억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용량의 위상 조정 변압기 제작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초대형 특수 변압기 시장에 대한 공략 확대와 동시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살펴주셨는데 현재 위치 자체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시장적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여유롭게 볼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조정된 부분을 오히려 전략으로 잡고 시장이 살아나고 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이 종목 오늘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BHI도 이미 저항대에 도달해 있는 변동성이 있는 자리에서 잡았다가 93%라는 강력한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셔서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서 오늘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93%라는 강한 수익률 한 종목에서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상승률 너무 부럽다. 나도 제대로 된 종목을 조금 끌고 가면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과 함께 제대로 된 종목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방송 중에도 리뷰도 해주셨을 만큼 정말 자신감 있게 공략했던 종목이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 참여하셔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요. 방송 이후에 마스터님께서 바로 전략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월요일 장 초반
또 빨간불을 켜면서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고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주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을 빌미로 장 초반 조금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펼쳐질 차기 정권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미 증시의 또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충분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현재의 시장 형태이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어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세장에도 강세장에도 전략은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